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물론 일주일 아니겠죠. 이제 유튜브가 경고 먹어가지고 이때까지 쭉 방송 못해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주 만에 이제 올라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이제 제가 방송을 계속 했습니다. 방송했고, 이제 우리 촬영을 담당하는 성사범의 어떤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를 보시면 다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는 굉장히 급박한 때이고, 자, 이제 제가 맨 처음 제가 향림자의 중국복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도 삭제가 됐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돌아온 향림자 하다가 터닝 포인트로 바꿨습니다. 터닝 포인트. 제가 터닝 포인트를 이름 바꾸면서 카프라의 터닝 포인트를 해석하고 번역하고 이것이 현재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닝 포인트, 이제 카프라가 쓴 책은 1975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은 엄청나게 바뀌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잘 파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카프라 얘기는 물론 이제 번역을 하겠지만은, 터닝 포인트를 번역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말 그대로 향림자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전환점입니다. 이제 가을 시대, 즉 운동 방향이 V로 규정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견디면서 그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해가지고 오미크론. 자, 오미크론은 뭘 얘기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미크론이 뭡니까? 이건 페니키아어로 눈이란 뜻입니다. 그게 전시회 아니죠. 자, 전시회는,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자체는 모두 고대사, 반만년의 문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원시반문, 그냥 뿌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구나. 이런 문제가 보이니까는, 이거 진짜 다 왔구나. 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시안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오미크론은 제가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니라 패니키아로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눈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눈은 뭡니까? 우리 눈은 간의 어떤 표상이 되죠. 어떤 정신의 표상이 되고, 간이 가면 눈이 가버리죠. 간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눈은 바로 인간의 간은 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영혼이 머무는 곳이죠. 혼이 머무는 곳인데, 이 혼이 바로 잡히는, 영육이 바로 잡히는 이런 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오미크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미크론이란 말이, 그 모형이 우크라이나 집회에도 그러게 있다는 얘기, 또 우리나라 경산 조폐공사에도 그 오미크론이, 그 전시안이 나왔다는 그 자체, 그리고 여러 곳곳마다 있다는, 아마 많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지켜보느냐? 어떤 놈을 죽이고 어떤 놈을 살릴 것인가? 자, 그 지금 자체가, 그 눈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누구를 나타내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바로 전후 고양시 첫째 아들인 성축과 둘째 아들인 일년 리어씨를 이야기합니다. 눈 두 개. 그 눈이 왜
딥스들이 왜 그 눈을 전시관을 이야기하느냐. 또 여호와는 또 다른 그런 것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게 너무나 중차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형님자의 터닝 포인트 전환되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상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다 나옵니다. 나오고 지금 그 터닝 포인트의 어떤 중점적인 사항을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증산 선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거,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입장은 뭐냐. 그리고 저 문재인이 이제 조금만 해서 손 털고 나가겠지만은, 자, 그 사이에 어떤 짓을 할 것인가. 자, 이때까지 문재인이 5년 동안 해왔던 일, 그 자체가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자, 2조가 망할 때 어떻게 보면 더럽게 망했어요. 2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숨을 바친 사람은 단지 2조에서 밥을 얻어먹는 인간들이었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본의 어떤 통치를 안 받겠다. 이 일본의 어떤 그것을 간섭을 안 받겠다고 도망간 애들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후예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쌍놈들 데리고 다 거기 가서 자리 잡고 똑같이 2조의 그 행세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사고는 아직 2조 때 그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자, 중국 놈들이 가는 곳은 항상 어땠습니까? 더러워요. 쓰레기가 사방 천지에 다 날립니다. 조선 만화가 똑같습니다. 이시조선 만화가 똑같습니다. 그냥 이런 것을 중국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누굽니까? 문재인 일당들이죠. 그리고 누구죠? 네, 이름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말이라고 우리는 말에 달린데 뒤에 붙어 있는 똥에 붙은 똥파리다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한심한 놈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5년 동안, 5년 아니죠. 누구는 몇 년 만에 꽤 오래 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 땅이 개차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빨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전주 이씨들이 중국 빨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명나라 빨면서 어떻게 했죠? 처참하게 망했죠. 아주 더럽게 망했죠. 그게 망한 것은 자기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안위를 위해 가지고, 자기 집안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그냥 돈 주고 팔았죠. 얘 국가의식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시조선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왕조도 아니고 중국의 속방이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굳이 이시조선을 미화하려고 해도 미화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의 아주 치욕적인 그런 역사가 바로 2조 518년이었습니다. 이 자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과연 누구였는가를 알게 되면은 중국은 그냥 깨져버립니다. 중국은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또 요새 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또 인신매매를 또 자행했다는 말이 하여튼 그런 더러운 놈들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 바로 중국 화족입니다. 또 중국 화족의 물을 먹은 염제 신농시족도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공자예요. 자, 적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서방의 세계에서 중국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저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중국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의도적이 됐던 의도적이 아니건 간에 서방 세계 미국도는 전부 다 공자 학원이 세워져서 공자 자체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공자가 누굽니까? 공자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세가를 보면 야합했다고 나오죠. 야합이 뭡니까?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숙녀월이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안씨 무당이에요. 무당이니까 귀신들이 하는 거를 귀신들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그걸 봤죠. 어릴 때부터 봤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다니까 우리 이 유교는 현실을 위한 사람을 위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귀신에 대해서는 볼 게 없다 해가지고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귀신을 제일 가장 잘 섬긴 데가 어딥니까? 유교죠. 그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 문화, 유교식 제사 문화는 당장 없어져야 할 이조의 잔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그 조상의 어떤 은덕을 기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칠 때 유교처럼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을 때, 자, 이 제사 올릴 때도 그냥 정성 들어 음식을 올리면 됩니다. 그것이 뭐 홍동백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게 귀신들이 원하는 거죠. 왜냐, 귀신들이 사람들을 자기한테 수종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굴한 인간들이에요. 비굴한 존재들이죠. 귀신이란 자체가. 자,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이 구천을 도주지 않고 본래 원수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원이 많고 이 한이 많고, 그러니까 죽을 때 다 아쉬움이 있는 인간들은 다 이 구천을 떠돌죠. 자, 이 구천에 떠도는 인간들이 수십억, 수십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원신들이, 그런 귀신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다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난리를 치는 게, 자, 문재인 때에서 가장 극성을 부렸죠. 극성을. 이제 정리가, 자, 지금 인간 삶에서, 인간세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귀신이 어떤 모습,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귀신을 부리게 되는 사람이 귀신을 부리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제가 특이한 점, 제가 여기서 이씨조선에 대해서 그대로 아주 낱낱이 보여주면서 이씨조선이 얼마나 비굴하고 보잘것없는 왕조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씨들에 대해서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촬영을 담당하는 성사범이 허리가 나가지고 걷질 못하는 상태. 그리고 제가 이제 목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아직까지 목이 편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풀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와요. 이게 이 시들이 발악을 하구나. 이제 발악을 하는, 이런 발악이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구나. 자, 여기서 정리가 되면 세상 일이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새롭게 윤석열이 되면서 어떤 좀 체계가 잡혀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들, 귀신이 응기한 문재인 일당은 이것을 그냥 못 봐요. 뭐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죠. 귀신들 특징이 뭡니까? 물귀신이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절대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합니다. 이런 족속들이 이때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개댕주 때부터 지금 문재인까지.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역시 그 아우리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끌려다녔죠. 끌려다니면 역시 그것도 하나의 원풀이하는, 그러니까 하는 그런 대상에 어긋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심한,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대통령직에 그냥 나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져. 그건 다 자기가 뿌려놓은, 자기가 어떻게 뭐든지 할 때 단도리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단도리를 못하고 모든 것이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단도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일이 우리나라의 어떤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가. 자, 그리고 이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제가 전철을 자주 탑니다. 뭐 전철이 가장 편하니까. 예전에 전철 탈 때 저기 전철에서 중국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되면서 이제 중국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럼 왜 외국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인들이나 다른 서양 사람들, 자, 이 방송을 해주면 자기 나라어로, 영어로 그래도 이 나라 참 고맙다. 우리한테 이게 친절하게 방송을 해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말로 방송을 하면은 어떤 말을 생각을 하냐면, 얘네는 우리 속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말로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놈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어젠가 그제부터 오는데 중국말이 안 들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뭐가 정리가 되겠구나. 중국 놈들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생겼고 싸움이 생겼고 어떤 거짓말이 난무했습니다. 중국 놈들이 반만 년 동안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자, 흔히 말하는 말이 있죠. 착한 중국인은 죽은 짱개다. 착한 짱개는 죽은 짱개다. 이런 말을 흔히 하고들 합니다. 그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중국인은 중국인도 역시 조선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해버리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대하니까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무인격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겸허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아니 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지만 변하지 않아요. 왜? 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 개대중 때 아마 연대 처음으로 공자학원이 생겼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지하철에서 중국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자학원을 빼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2조의 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조가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고대사는 물론이고 압왕조인 신라나 고려의 그 역사를 완전 깡그리 무시해가지고 다 그 역사를 불태웠죠. 일본이 불태운 게 아니라 2조 중기 때 수수령을 내가지고 뭐가 다 그것이 역사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잘데없는 족속들이 518년, 그 518년, 5.18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숫자로, 이 사람이 살면 숫자로 연결됩니다. 5.18로 인해가지고 빨갱이들이 특세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몇 년간, 한 30몇 년간
개판을 쳤죠. 그 개판. 그건 이제 그 518년은 그 이주시대 때 핍박을 받던 천민들이, 자손들이 그 원을 푸는 시간이었죠. 이제 원 푸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간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봐야 됩니다. 여차하면 튈 준비를 해야 돼요. 여차하면. 근데 튈 곳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어떤 기운을 통해 가지고 다가오는 어떤 정리되는 기운을, 그 정리되는 기운이 뭡니까? 가을 기운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숙설 기운이에요. 가을 기운이 죽이는 거예요. 익혀서 죽이는 건데, 그 죽이는데 죽을 사람 따로 있고 이겨지는 사람, 그러니까 완성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가 완성되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병이 들어왔을 때 이 병을 어떻게 퇴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이 나옵니다. 절대 몸이 아파올 때 어떤 약을 뭔가 가지고 치료한다. 그렇게 되면 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몸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자, 몸을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고통을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운이 더 세게 옵니다. 전에도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는 너무 약했다. 이제 더 센 걸 뿌리겠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더 센 것이 올 것인데, 그것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뭐를 할 때 알고 하면 그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대경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경전에 따라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하겠다. 그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시간을 보면은,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몸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요게 강의 들어온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몸을 만들 때 제 몸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 전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게 웃을 때는 못해. 근데 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정성이 보여야 됩니다. 정성이 뭡니까?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겁니다. 믿는 거죠. 믿고 내 몸을 맡겨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몸을 열어 놓는 겁니다. 몸을 어떻게 열어 놓느냐? 이 마음이 열리면,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누구를 믿느냐야. 그가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뭡니까? 우리 조상님들. 내 자신이 여기 있게까지 한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잘하고 조상을 알고 조상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몸이 열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사 공부가, 문자로 전해지는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이제 고대사에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번역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10살이 되고 100살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책을 통해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전에도 그랬고, 좀 책을 쓴 게 없느냐? 책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을 써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말로 쓰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왜? 관념에 찌들어졌기 때문에. 선천적인 관념에 찌든 사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을 열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자, 새로운 것을 마음의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어떤 선천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정신맥, 조선의 이씨 조선의 정신맥을 꽉 잡고 있는 공자에 대해서 완전 깨버려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공자는 뭡니까? 북의 철저히 하게 버림받은 자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을 다 황제 쪽에 갖다 붙여버리고 역사를 기록했죠. 심지어 3,400개의 주권에서 100개만 남겨놓고 그렇게 역사를 기술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해오는 시경이 거의 한 3,000편이 훨씬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유행가예요. 그 당시에 했던 말을 보면은 그 당시 생활상을 알 수가 있고 역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을 묻어버리게 해서 그래서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300편만 남겨 다 없애버렸죠. 근데 그 남겨진 곳으로도 그때의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그때의 그 당시에 어떤 친족 관계라든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자 혼자 아닌 공자 제자로 같이 그렇게 그런 짓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 공자가 이게 뿌려놓은 그런 더러운 폐습이 거의 2,500년 동안 지속이 됐죠. 아주 그것이 공자의 그 어떤 가장 그 좋은 점이라고 말하면 좋은 말만 했던 게 누굽니까? 맹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상단을 붙잡고 이야기한 게 맹자예요. 인간은 그러지 못하는데 하니까 자꾸 하니까 인간의 행동이 안 되는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 잡듯이 이런 식이었어요. 자, 이런 걸 좋아한 거예요. 그 이씨들이. 왜? 이 이씨주들이 나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했죠. 천하의 나쁜 이씨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치가 떨리고, 야, 이게 사람 사는 생인가? 사람 사는 모습들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는 공자 앞으로 이제 행세를 못합니다. 예수 행세 못합니다. 부처 행세 못합니다. 얘네들이 이야기했던 건 다 떨쳐버렸을 때,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걔네들이 속속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들이 제가 고대사를 만나기 전에 유불성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고, 동양사상, 서양사상을 공부한 것이 오히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2조에 어떤 대표적인 그 공자를 빠는 그 모습을 투영시킨 게 바로 만동묘죠. 만동묘는 물론 그 명나라 황제를 모시기 위한 사당이었지만, 그 명나라를 왜 못했습니까? 명나라는 자, 유교를 철저하게 숭상했던 그런 우리 아버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등을 세워가지고 한 거죠. 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된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이제 증산 선생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시간이, 그때가 1800년 후반기였으니까 1901년부터 바로 이제 천지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1901년 이후겠죠. 자, 무신년 10월에 고부 와룡리 문공시, 고부가 뭡니까? 국부예요. 여기가 아사달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고부를 이야기하죠. 문공신이 집에 머무르시며 대공사를 행하실 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난국을 당하여 장차 만세의 대도 정사를 세우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황국신은 천국 광서제에 응기되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황극신은 이 토야 토기운이죠. 아니 그 토기운이 아니구나. 이 황극신 황제의 어떤 지극한 어떤 신명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천국 황서제에 응기되어 있느냐? 천국이 뭡니까? 청나라는 뭡니까? 신라 귀족이 후예가 세운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 앞에 금나라를 먼저 세우죠. 그렇게 이제 이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청나라 때 가장 중국이 땅이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 때 이 학문이 뭐였습니까? 고중학이었습니다. 고중학. 무엇이 증거를 해가지고 옛것을 그대로 이제 파악해가지고 역사를 기술하는. 그러니까 그냥 말을 가지고 말장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학풍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고군문에 대해서 반만년 문자인 고군문을 연구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근문신고란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또 말씀하시길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오게 된 인연은 송화민, 송시열이죠. 만덕민을 세움으로써 비롯되었느니라. 이제 황극신이 길을 튀어노라 하시고 문득 상심이 넘어간다 하고 외치시니 이때 천국 광서제가 주으리라. 이로써 세계일가 통일정권이 공사를 해가시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예전에 20대 때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러지? 우리한테 왜 모든 통일정권이 세계일가 통일정권이 왜 우리가 한테 그런 기운이 응이되지? 이런 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빠져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인가?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을 다시 단군에 대해서 공부하던 걸 다 놓고 다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그래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다시 왜 그렇게 다시 공부하게 됐냐? 공부를 하면서 이 고대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여호와가 바로 고운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그러니까 공간봉부서가 아니라, 공간봉부서 뭐냐면 저는 많이 봤고, 공간봉부서 뭐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나중에 편입되면 요한복음이 되겠죠. 그 외 복음서는 콘스탄티노스 노주 대회 때 다 불살아 버렸죠. 근데 불세우지 않고 이것을 숨어서 도망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학파가 생겼죠. 그것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제스위스 교도들이죠. 자, 그것이 딥스하고 연결되고, 자, 딥스에서 연결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예수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가지고, 자, 그리고 1900년대 도마복음이 또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면서, 자, 우리 도마복음을 보게 되면은, 자, 기독교는 믿음이 종교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을 위한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종교는 사도 바울이 장난친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알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니까 그것을 파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다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공간 보고서 왜 다른 복음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되게 제일 많이 본 게 도마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기독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지금 딥스들이 지금 전 세계를 경제를 휘어잡고 있고, 그것은 뭐냐, 뭘 얘기하는 건가, 그것을 이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제 여론길을 확실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 롬에서 공인된 기독교가 아니라 롬에서 도망간 예수회, 제수이스 교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확하게 공부해. 특히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공간복음서만 공부하는 그 빼고 다른 기독교의 또 다른 면을 볼 줄 아는 눈을 보는 상태에서 이것은 바로 고대사 반만여의 문자와 바로 연결되니까 바로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동묘에 대해서 한번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만동묘가 무엇인가 다시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만동묘는 명나라의 만역제와 승종제의 신을 놓아두고 제사를 지냈기에 이 명나라 귀신들에게 황계신이 응기했어야 하는데 왜 천국 광서제에 응기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자, 청나라 때는 훈구왕, 송명단의 양명학 그리고 청대는 고중학이 학문의 주를 이루었는데 이 학문 덕에 고문을 제대로 연구하는 토대가 되어 근문신고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반만년의 역사를 가감없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열리게 된 것도 황극신이 광서제에 응기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역사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공구가 그렇게 3천 몇 개의 주권을 다 없애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렸지만 그 흔적은 2500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타나냐? 땅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것이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이것은 그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알려져야 된다고 하고 생각하고 청동교에다 새겨가지고 족보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 족보 덕분에 역사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 쭉 공부해가지고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확인하려면 가짜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20 몇 년 전이죠. 선생님이 근문신고 저한테 주고 공부 좀 해봐라 하면서 근문신고만 줬으면 그만 열심히 받으면 됐을 텐데 그 외에 중국 서적 한 100여 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한 20여 권이 오늘 제가 다 그냥 한 번에 주시려고 했지만 한 번에 못 갖고 가니까 조금씩 와서 복사를 다가가지고 그 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선생님, 이 근문신고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왜 이 책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를 궁금하게 다른 거 공부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다른 거 보게 하겠습니까? 이건 봐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데 왜 주셨습니까? 하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 놈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가를 네가 눈으로 확인하라 라는 의미에서 주었다. 이때까지 중국의 학자들이 어떻게 이 역사를 기술해 왔는가를 확인해야지 이 중국 놈들이 얼마나 역사를 비틀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책 덕분에 저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중국 놈이 이렇게 비열한 놈들, 비굴한 놈들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죠. 자, 증산 선생의 말씀처럼 이 만능면은 청나라 광서제에 응기되었던 황신이 조선으로 옮겨오는 신도적 디딤돌이 되었다. 자, 우리 인간 삶은 자, 우리가 이게 보세요. 귀신을 가장 섬겼던 왕조가 어떤 왕조였습니까? 바로 이씨조선이었어요. 맨날 제사 지내면서 이것을 7일장 할 것인가 5일장 할 것인가 코피 터지게 싸우고 이런 더러운 왕조, 인간의 삶을 도외시해버리고 신을 부리는
그러면서도 신을 부리고 신앙하는 것을 아주 천대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이런 왕조가 바로 2조 518년이었습니다. 우암 송궁시열이 소중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세운 만동묘가 굳이 중국 땅에 가서 공사를 보지 않고 문명신들과 도통신들을 불러 모아 여기에 응게 청지 공사를 보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와도 그런 순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것이 장애인한테 굉장히 피해가 와도. 근데 조금 모자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나쁜 순간이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로 현 인류 문명의 어떤 직계조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직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정신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바른 신이 응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산 선생을 모시면서도 당구만 찾는 애들은 절대 태울주 기운이 제대로 응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수행을 하게 하라고 이제 권유하면 하는 분들이 느끼는 일들이에요. 연맥을 잘 바르란 말이 있습니다. 연맥. 그 맥에 따라가지고 기운이 열립니다. 자, 이것을 보다 중국 귀신들은 쓰잘데없는 착것들이기에 죽은 명나라 황제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지냈지만 명나라 귀신들이 여기에 응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자, 인간적인 마음에 이 사람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는 그 귀신들이 응케합니까? 안 합니다. 그 마음자리에. 그래서 요즘에는 제사를 지내면 가히 조상령들이 안 오고 잡신들만 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사 지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시사를 모시는 간단하게 모시겠지 일일이 제사 지내면서 하면 그것이 그 자기의 직계조들이 오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려면 신계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통해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는 신라 귀족이 후예들이 세운 나라이다. 자, 우리가 청나라 역사서를 보기 전에 먼저 금나라 역사서를 중국 학자들이 쓴 거면 금나라는 신라 귀족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딱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봅니까? 저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 사전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책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만 보가 또 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 없는 게 1392년이죠. 세울 때부터 이때는 속국이 아니죠. 중국의 속방이었죠. 하나의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 중국 화족을 상황으로 받들면서도 주변 세계에 눈 감고 귀를 닫아 홀로 고립시키는 우를 자초하면서 청나라의 오랑캐라 무시하고 대대소소 우리는 명나라의 개다라는 명분을 세우고, 그러니까 소중하란 말은 말이 좋아 소중하지 이건 명나라의 개다라는 얘기죠. 라는 명분을 세우고 그 잘난 왕노릇을 하려고 그 짓을 518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이었다. 전주의 시들이 거기에 우리 자존심은 없었고 그냥 뭉개버렸다. 잘난 이 시 왕가를 연명시키기 위해서.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팔 때 이야기할 때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벌떼같이 예전에 그 좌빨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한승조 교수가 일제가 우리가 한 것을 어떤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니까 좌빨들 들고 일어났죠. 그때는 귀신들이 특세를 했죠. 근데 이제는 다 그 설치던
이제 이 씨가 귀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라고 할까? 이제 자기 죄를 알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못 일어납니다. 이제. 자, 이 만동묘라는 이름의 유래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조종암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인 선조예요. 선조가 누굽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임진왜란에 불리기 아무것도 못한.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건강하면서 하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만절 필둥을 모본하여 화양리 바위에 새겨놓은 것을 그 첫 글자와 그 글자에 죄 지은 것으로서 만동묘는 노론이 영수인 송시현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송시현은 명나라 황제들 어필을 수집하기를 좋아했고 사신 후 자신이 제자들이 중국하면 황제의 어필을 구하려고까지 명하기도 했다. 김일부가 선포한 정용에서도 천일 임수에여 만절 필동이로다. 하늘이 일태국 임수 여만 번 꺾어지고 변하여도 그 생명의 기운이 반드시 동에서 시작하구나 라고 노래했다. 그렇게 수집한 중국 황제들이 어필을 비석에다 새겨놓고 모시고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다. 자, 곤사가는 1703년 인근 유생들이 협력을 얻어 화양성 내 만동묘를 창건하고 명나라의 만정자 숭료제 신을 봉헌하여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다. 이후 이시 조선 국왕들도 융성하게 만동을 대접했으며 일제시대 1937년까지 지방 유민들이 일본 몰래 제사를 지냈으나 발각되어 1940년대 완전히 제사의 맥을 끊겼고 정신 빠진 인간들이죠. 이 씨가 그렇게 개판 치면서 일본에다 이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은 그거 자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오랑캐,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외놈들이 우리를 침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전혀 세상에 대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있었죠. 일본은 1942년에 명나라에 대한 보훈 명목으로 세워진 만동묘 정비 글자를 모조리 쪼아 없애고 만동묘 건물을 불태웠으며 비석을 묻어버렸다. 자, 우리가 이 만동묘는 청나라 아까도 한 얘기죠. 응기되었던 황건시 조선을 옮겨는 신도적 디딤돌이 된다. 그러니까 만동묘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됐으니 그런 신들을 자 도통신과 문명신을 다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왜?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바로 반만년의 역사를 포태해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거기서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계기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바로 조상을 잘 두었기 때문이고 그 우리 직계조가 바로 현 인류 문명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었다. 고로 우리는 우리 본연의 자세를 잘 견지하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와서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게 됩니다. 왜 경배해야 됩니까? 이미 되어진 사람은 되어진 그 물에서 살던 우리는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으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고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을 이해한다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은 증산 선생이 말했듯이 너희들은 좌상의 득천하 하리란 말이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앉아서 바른 수행을 하고 바른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수행입니까?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과 바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수행이 어떤 건가 알게 됩니다. 던져줘도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 태울 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주문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제대로 몸이 생해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튕겨나갑니다. 그 튕겨나가는 과정을 겪어야지 이제 올바르게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수행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왜 태울주 얘기하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산 선생이 부인이신 고수부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지금
증상을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곳에서 왜 훔치가 신노시 찾는 도수라는 것을 몰라요. 그럼 단지 경농에서 우리 먹을거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신농시가 바로 염제의 신농시 그분이 고려 초대 천자였다는 것은 모르죠. 자, 그게 바른 역사 공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책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을 번역해도 그 번역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이런 방송을 듣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한 3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맞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 새로운 새가는 기운이 몸에 응기하게 됩니다. 이건 보세요. 바로 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괜히 당군이라는 헛개비를 잡고 상무사 운운하지 말고 반만년 전에 문자인 고구문에서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허다한 주의로 허다한 단체가 모이면 가래 오국을 거두고 결속하는 것과 같으니라. 자, 지금 모든 쓸데없는 것이 다 나왔죠. 이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세상 일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지금 어느 정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뭔가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뭐가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정리가 되는 그것이 확실하게 되느냐? 그것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정리가 된다는 그 자체는 우주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뭐 타고 같이 옵니까? 병을 타고 옵니다. 자, 그래서 딥스가 지금 예수의 진면목을 가지고 공부한 딥스들이 이렇게 병을 부리고 이렇게 한 것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스를 악마라 보는 것보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이 돌면은 백신 맞을까? 거기에다 예비할 수 있는 백신을 막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몸에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저항력이,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허황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몸이 만들어 온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몇몇 분들, 여기서 한 1년, 2년 오시는 분들은 명확히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몸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읽어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저렇게 돼? 저 될까? 이러면 천년 만년이 가서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몸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주의 봄, 여름은 선천시대라고 그러고 가을과 겨울을 후천시대라고 합니다. 이 봄, 여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커야 됩니다. 분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열 발달하는 그것이 이때는 우주의 덕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허다한 주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 여름의 참 모습이니까. 선천 상공 역사의 본질을 전쟁 혹은 분열하면서 나 잘났다는 듯이 자기 머리만 내밀려고 한 어설픈 창조의 경쟁인 것을 이조는 한마디로 압축하여 보여주었고, 그것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삶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아주 고달팠죠. 근데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그때는 그랬다. 이제는 때가 이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때 그 엄청난 어떤 분열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의 제정신 갖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와서 미화를 한다? 이것을 이시조선을 뭉갠 일본을 반인한다? 일본을 적대시한다? 이건 웃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폐악질을 자행한 이조를 망치게 한 이조를 다시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게끔 어떤 토대를 마련한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고마운 나라예요.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만약 중국이 만약 그런 것을 대신을 했더라면은 못해요. 왜? 그들 생각에는 이 어떤 그 한계가 굉장히 아주 폭이 좁아요. 중국 놈들 자체가 그래요.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언어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말을 자 우리 말 속에 아마 이것도 이조 때 말한 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는다. 말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말 한마디는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행을 하면서 말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단지 말만 잘하면 모든 게 탕감이 된다. 말뿐인 세상. 이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게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줘요. 그것이 다, 자, 사촌이 땅 간 사람 배가 아프다. 이 말도 이조 때 생긴 게 아닌가. 이조 때 하여튼 우리 역사에 하여튼 좋은 말들은 전부 다 폄하시켜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쁜 말은 다 그때, 그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자, 이조는 한마디로 압축되어 보여주었고, 이조가 명의 속방을 대놓고 한, 속방이라고 그러죠.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근데 지나간 것을 다시 갖고 가가지고 뭐 그것을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세운다? 그래 안 돼.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 고려나 신라를 다시 보고 대륙의 역사, 진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나라의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거기서 바로 우리 본류가 시작되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진나라의 역사를 찾으면 바로 반만년의 역사 그 과정까지 읽을 수 있는. 자, 이런 역사적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우리 땅을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해요. 이거 한번 네 거야? 그럼 너 가져. 이렇게 해서 내 거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심성은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천선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왔고 모든 게 다 들어와서 다툼이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대단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1392년 그날부터 16,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전을 전후한 이씨 조선사회는 현실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허황된 성리학 이념을 현실로 이화시키고자 미친 광인들이 모여진 끼리끼리 모여 풍등을 만들어 행위 결여된 말잔치로 백성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니전투구 진흙밭에서 그냥 개들이 싸우는 거 개판을 만들어버렸죠. 만들어 518년 동안 그 짓을 해왔고 결국에는 동학나라를 촉발시키면서 세상을 격정적으로 내몰리게 했다. 자, 그래서 동학나 자체가 어떤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난 자체가 세계의 제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죠. 이제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로 일어납니까? 병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집회를 보면 그 전시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천륜을 무시하고 정권을 이 씨들이 왕조 한번 해먹으려고 뗀 놈, 즉 되어먹지 않은 놈들
이게 우리가 중국 놈들 뗀놈 그러잖아요. 뗀놈이 뗀을 뗀놈이 된놈이라고 우리 된놈을 좀 세게 발음하는 거죠. 되어 먹지 않는 놈을 된놈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놈한테까지 빌부터 살면서도 된놈 이렇게 그건 뭐니까 우리 자신 속에 너희들은 우리 뿌려놓은 문화의 속에서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 세포 하나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상에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깨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바른 정신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힘이 없다면 이때까지 수행을 몇십 년을 했건 그 수행을 헛수행한 겁니다. 바른 수행을 하면 바른 것이 보입니다. 바른 것이 보이는 거 헛것을 바르지 않은 것을 보면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적어도 바른 수행을 하면 세포를 깨웁니다. 제가 지금 물론 이제 방송을 할 때 방송을 어느 원고를 좀 씁니다. 그러나 제가 원고 쓰는 것보다 그냥 지금 원고를 보지 않고 하는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때까지 다 공부했던 내용이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순간순간적으로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방송을 제가 무슨 말을 했지? 한번 다시 꼭 봅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했네? 내가 저번에 이제 할 말이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되어 먹지 않은 놈들이 중국 화족을 그렇게 빨면서 자기 땅에선 적서차별로 철저하게 무백성들이 고유를 짜서 결국 조선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백성들을 잘 살아야 할 세상을 완전 개판으로 몰고 갔다. 왕과 사대부 노름에 내외 전쟁을 피폐해진 민초들이 생활고로 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자, 주작이란 게 뭡니까? 맹자의 썰을 현실에 이화시키는 게 바로 주작이에요. 자, 이 주작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선제 이후에 분파된 당쟁구도 살인이 있었고, 자, 율곡이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대단하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 10만 양병설을 하려면 군인을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를 기른다? 군사 키울 수가 없죠. 그 군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왕조를 뒤엎는 그런 군인으로 역적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경제를 도외시하면서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다. 자, 이 이가 10만 양병설을 지가 알아가지고 이 세상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율곡이가 젊었을 때 이지양 토정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 토정 선생의 어떤 이제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정 선생이 그런 말을 번듯이 던져줬죠. 그래서 한 말이에요. 10만 양병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어떤 것에 기반을 한다. 이건 아예 도외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냥 하늘에 그냥 흰 구름 잡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특히 근데 남명 조식 계열은 이제 북인인데 이게 이 분은 그 남명은 선생은 그래도 순자의 썰을 많이 공부를 했고, 남명의 제자들은 곽재우라든지 김경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는데 칼차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이화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근데 그 남명에는 완전 이주에서는 도외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워낙 코피도 싸우면서 요렇게 이제 어떤 이제 분파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선조위원회는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당시에는 국가적 위기상을 타개하고 조선 백성의 새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던 때, 자, 새로운 생각을 안만 가지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겁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생각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환부역조는 아버지를 바꾸고 조선을 바꾸는 이런 대표 주작적인 공자를 내세우는 중교로서는 또 그거보다가 상나라를 붙잡고 이뤄해야 한다는 맹자의 구름 잡는 시기 썰로 현실로 이해시키는 주자를 내세웠던 머리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대안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안 못했죠. 그때 천주학이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갔죠. 만약 그 당시에 천주학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전혀 판이 다른 세상이 됐겠죠. 근데 천주학이 뭡니까? 평등사상이에요. 그럼 이 절대 왕권은 완전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천주학을 따라서 공부한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죠. 맨 처음에는. 그것이 두 번의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맨 처음에는, 천주학이 우두머리,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십몇 년 뒤에 있는, 왔을 때는 거의 신도들 다 죽여버렸죠. 그때 한 2만 명인가, 아주 비참하게, 아주 무참하게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유교만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교의 한계, 이 공자의 한계, 특히 맹자의 한계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유교에서 판에 바뀌어가지고, 어떤 판을 바꿔보겠다고 했죠.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제 공자는 앞으로 되어지는 세상에 언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개망나무보다 못한 됩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더러운 놈이 뭐냐? 역사를 왜곡시킨 놈. 이런 인간들은 철저하게 필추가 됩니다. 글로써 완전 죽여버려야 돼요. 물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신명들, 그걸 옹했던 그 귀신들이 굉장히 배가 아플 겁니다. 이런 배가 아파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세상을 중화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면서 각 나라에 공자학원을 세워 그 나라를 개판치려고 했게.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놈인데 공자를 내세운다. 공자를 내세우면서 자기 그 중국 화가주의 세상의 어떤 세상으로 편입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중국 놈들의 생각이에요. 그 한계 속에 있는데도 그 한계를 깨지 못하죠. 그럼 그 한계 속에서 파묻혀, 이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맹자 이런 말,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란 말을 되죠. 하여튼 말은 잘해요, 맹자가.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중국가에서는 맹자 걸 꼭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맹자의 그 글 필체가 문법적이고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공부하는데 공부하면서 지금 공부한 거 그거 보면은 참 좀 그러니까 맹자 말을 조금 언급을 합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공자를 제가 그 나라를 개판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방의 각 나라는 공자 학원을 퇴출시켰는데 아직 이 나라에서는 공자 학원이 존속되고 있다. 왜 존속되고 있습니까? 아직 중국을 빨고 있는 문재인이 아직 권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지하철에서 중국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제 다 이 중국 놈들을 조금 이제 다 퇴출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을 난 겁니다. 16, 17세기는 동서양이 모두 큰 전환되는 시기였는데 유교 질서에 입각해 어떤 전환을 도모하려는 그 당시 전환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꼽으려면 단연 우암 송시를 꼽을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만능묘하고 연결이 바로 되죠. 그는 100년 이상 지속된 긴 대립의 양상 속에서 가장 오랜 정치 생명을 유지했으며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을 너무너무 잘 빨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소중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싶다. 흔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한 사람들을 어떤 생각이 그 생각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 인간이 모습, 인간은 그냥 신적인 어떤 힘이 다 있는데, 그냥 조금 좀 이상한, 조금 남들보다 좀 다른 능력이 있으면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미화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시열이 몸에 항상 충만한 정천지 전기로 인해 그가 거처한 지붕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눈이 쌓이지 않죠. 어떻게 했는지.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신비한 말을 꾸미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일 수도 있다. 명을 빤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송시열이었기에 문재인이나 박원순 같은 유희 인간들이 내뱉은 말이 아닌가 싶다. 자, 문재인과 박원순이죠. 박원순이 한 말이 아까 그랬잖아요. 참 한심한 인간들이죠. 그는 이씨 조선이 자초한 우리 민족의 가장 고된 임진병자 이 양난의 시기를 몸소 체험한 인물이며 인조가 3년 전에 나가 청나라 태조 앞에서 항복의 뜻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지옥스러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고, 왜 이랬습니까? 청나라 왜 왔습니까? 우리는 형제의 예를 갖추자. 그러니까 너희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형제의 예를 갖추지 못한, 이래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신 빠진 놈들이에요. 그 후유증으로 관직에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운동생활을 하거나 잠시 등용되었다가 병을 이유로 수차례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뒤늦게 효종 때에 이르러 그의 정치적 뜻을 펴기 시작했다. 가정에 어찌 되었던 그의 인생 역정을 들여다보면 이조가 만들어 놓은 선비로서, 선비란 말도 이조가 만들어 놓은 거죠. 양반? 이것도 그렇죠. 이 나라 조선을 문화 대국이 아닌 명의의 속방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명나라를 문명의 종주국으로 높이면서 청나라를 치기 위한 북벌로는 효종과 도모했고, 자, 그 당시 청나라는 이 동아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주름을 잡았습니다. 엄청난 큰 대국이었죠. 근데 어떤 명분 가지고 북벌 나가지고 청나라를 치고 명나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자, 이렇게도 생각했죠. 그 한심한 거죠. 성리한 전통을 다시 세우는 동시에 기울어져가는 나라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각종 특권 혁파, 부세제도 개혁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개혁적으로 대처하였는데, 지금 보면 그냥 운물 안에 개구리였음을 알 수가 있다. 또 이런 인간이 후어를 가르친 기간도 긴데 그가 가르친 제자만도 900여 명에 이르렀고 그중 약 60명이 고급 벼슬을 했다는 그 사실은 이조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중화주에 묶어버린 죄악은 어떻게 해도 풀어낼 길이 없다. 단지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필주할 뿐입니다. 지금 글로써 죽여버리는 게, 이게 주자가 뭡니까? 묵별주예요. 이런 말이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수행이 돼가지고 해야지 되는지, 만약 이런 말을 잘못하면은 어떤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수행이 근본이 되는 이런 말은 절대 못합니다. 아니까 역사를 알고 역사 속에서 그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말 수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바로 제가 어디 그걸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폐안에 전시안이 있고 우리나라 화폐 공세대 전시안이 딱 있더라고요. 자, 이런 전시안이 있는데 이 전시안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눈으로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이 전시안이 왜 이렇게 눈만 딱 나타났지? 자, 그것은 뭐냐? 바로 성축,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의 첫째 아들인 성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상으로 쓰는 것은 후세 사람이 이것을 목으로 여겨 속이 시체라는 것을 몰랐던 까닭인데 근문 1이 바꿔서 쓴 체이며 주는 이게 주는 누굽니까? 이게 전후 고양시를 말하죠. 소리 표시가 되어 이미 죄를 승사했다는 표시다. 이를 여기서 이 목으로 여긴 것은 마치 근문 뭐뭇이 거자이며 변음으로 호가 된다는 것을 몰라 변으로 이라고 쓴 것과 유사하다. 이 자를 나누어 보면은 요거 두 글자의 합체인데 주시 제전역이 목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옛날 상이 본이다. 제전의 둘째 아들 여시를 또 구라고 부르는데 근문으로는 자 눈 두 개 있는 거로 쓴 것에서 이 제전역이 이 목이다. 그러면 상은 오늘 두 목이라고 부르는 수목이 된다는 건 또 매우 명확하다.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다 그때의 정서적 어떤 정치적 역할에 의해 가지고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후 고양시의 성축은 바로 눈 한 개입니다. 눈 한 개. 자, 이 성자는 이 저울 칭자하고 똑같이 씁니다. 물물 교환하거나 정해진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서게 한다. 뜻을 말함. 지금은 성과 성은 따로 구분하고 썼지만 당시에는 같은 의미로 썼다. 성자 자체는 신농시 집안과 황제 집안을 다 같이 표시함. 기때는 신농시를 말하고 자, 이 성자 많이 얘기했지만 이 기때에다가 이 사람 치마 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깃발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깃발은 치마 모양으로 외가를 말한다. 여기에 누에 벌레 충이나 새조 황제 황자가 들어가면 바람풍 봉황새봉 암봉황새봉이 된다. 이 성자가 자기를 관할하고 있는 봉투에 깃발을 세우면 성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시는 공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신시가 아사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바로 국부예요. 신물로 읽듯이 시자는 앞치마 사람이는 불자로도 읽는다. 자, 이 글자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야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지풀이고 시장이 서기 전에 성주에게 제사 지내고 구슬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성주풀이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서 고조선 역사 그러니까 그 전후 고양시 아들을 내서 다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성축의 두 번째 이름 축은 성축, 축용이라는 뜻이다. 각종 제례를 주관하는 관직 이름이기도 하다. 설문해자의 축은 하늘이나 조상을 찬미한다는 말을 하는 제주 볼시를 따르고 사람인을 입을 따른다고 쓰여져 있다. 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제례용 뜻하는 글자를 표현된다. 자, 그러니까 종자라는 게 뭡니까? 종교할 때 종자가 뭡니까? 간머리에 제사 올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또 이제 풀어서 보면은 간머리가 보일 때까지 가르쳐라. 그러니까 염제 신동시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가르쳐라. 그것이 종교입니다. 자, 이제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보이는 역사적 사례가 다 나오고 사람들 알려진다는 게 뭡니까? 이제 선천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어떤 종교적인 관념은 떨쳐버려야지 이제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신은 하늘이 해, 달, 북두시설 등 모든 별에게 가진 형상을 보여 인간에게 기둥을 알린다는 의미와 삼신을 모셔 사람에게 보인다는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축의 축은 신을 섬기는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사를 뜻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생겨난 글자이다.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는 이제는 그 당시 여름 시대는 신을 섬겼지만 신에게 수종 들었지만 이제는 신이 사람의 수종을 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귀신을 부리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무당은 지금 현재 무당은 귀신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의 목소리 듣고 알려주는 것뿐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귀신이 응기하게끔. 자, 지금 저기서 우리 디펜스에서 제가 얘기한 걸 잘 보세요. 중국이 무너진다. 이런 말하고 터닝 포인트. 이제 바뀌잖아요. 말대로 그렇게 병이
갈라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이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신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면 또 신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 하는 방송을 잘 들으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증산 선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증산 선생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주 변화 원리나 역에 통해야 되고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지 이분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분이 갖고 있는 기운을 쓰게 됩니다. 그 기운이 바로 태울주 기운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다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성주의 세 번째 이름은 상. 이 상자가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소떼 모양의 알이 가운데 있고 그 안에 눈이 그려져 있는 모양. 이거 바로 지금 전시관이에요. 눈에 붙어있는 주는 할아버지 휘와 주씨의 아버지 저를 고향시를 뜻하는 동그라미에 합쳐진 글자이다. 이 글자 아래 눈 하나를 그려 큰 아들을 표시했다. 이게 전시안이에요. 수목, 두목 등 관직이 수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성축이 다섯 번째 이름 화. 두 사람의 서방이 밭에서 두 개의 바퀴가 달리 쟁이를 끄는 모양이다. 화는 후대 와서 빛날 화, 꽃 화로 변하고 세월이 가면서 나무의 가지나 잎을 들여오는 수로로 변한다. 우가 화를 성시로 한 것은 물급처 구시, 삼오무, 중요 곤이 딸, 이 아버지 이름을 화를 칭하는 데 따른 것이고 화는 곤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곤에 이어 순이 또 화를 시칭으로 썼으며 곤과 순이 사이인 우도 자인이 시칭 화자를 성으로 썼다. 지금 중국의 국호인 중화민국이 화가 곤과 순, 우의 이름자에서 나왔다. 다 뭡니까? 이 말은 바로 중화민국이 우리에게 편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편입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세상이 도와줘요. 왜? 여기는 고조선, 세상 사람들은 다 고조선 유민들이에요. 그 고조선 유민들은 항상 본향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갖고 있고 거기를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수구초심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인의 자세를 잘 갖추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우리 현재 여기 있는 내 자신이 누구란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100사람이다, 100사람이 10,000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하면 뭐냐? 첫째,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건데 이것이 그냥 공부하다면 당연하듯이 오는 겁니다. 제 몸이 산에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되고 했어도 이렇게 정상인처럼 된 것도 다 그 뜻이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 공부를 했고 이 역사 공부를 토대로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는데 그것을 극복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많이 고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병원에서 약을 먹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죠. 운동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수행은 제가 어렸을 때 16살 때부터 했으니까 수행으로서 다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몸 자체가 도체입니다. 자, 우리 땅 자체가 도가 응기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각, 바른 역사 공부를 하는 순간 몸에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가지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조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역사, 바른 역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곤에 대해서, 곤이 아니라 제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제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 시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걸 강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요. 급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사람들을 몸을 만들 것인가, 만들어 줄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주야창창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방송을 강의하는 거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역사 얘기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현재 이러한 일들과 지금 그 반만년의 문제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원시 반번 근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한 종교나 주의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그 근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본 자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울주로 하면 됩니다. 태울 주 혼자서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허실을 알고 그렇게 나쁜 것을, 나쁜 기운이 날 때 쳐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그 기운을 어떻게 쓰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그 용기를 가지고 달라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제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쪼록 이제 이게 유튜브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이제 거듭 다시 거듭나셔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